저는 430만 원씩 이렇게 매달 나에게 수익이 되는 물건들은 팔고 싶지 않아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월세 모닝콜 세연쌤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요. 다가구를 낙찰받은 사례를 통해서 좀 공부를 해볼 거예요. 네, 이 다가구를 낙찰받아서 건물주가 되신 우리 교육생분은요, 경매 초보자이십니다. 네, 첫 물건을 다가구로 받으셔서 본인도 굉장히 당황하셨어요. 네, 그런 과정들과 함께 이 다가구를 통해서 어떻게 수익을 내는지 이 경매의 아주 장점을 잘 살려서 낙찰을 받으셨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아주 세밀하고 면밀하게 우리 따져보도록 할게요.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소행님들에게 동기부여가 많이 되는 내용들로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물건을 한번 볼게요.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에 있는 물건인데요. 포항은 남구와 북구의 두 개의 구로 나누어집니다. 그런데 특이하게도 남구는 규제 지역이고요. 북구는 비규제 지역이에요. 그래서 또 이 틈새 시장이죠. 그래서 우리 투자자들의 틈새 시장인 이 북구 여러분들 눈여겨보시기 바랄게요. 네, 토지 면적은 97.617평이고요. 건물 면적은 178.859평이에요. 이 다가구의 경우에는 건물 면적이 660제곱미터 이하여야 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660제곱미터 이하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죠. 감정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7억 5,874만 2,930원이고요. 유찰이 3차까지 되었어요. 그래서 최저가가 49%, 3억 7,178만 4천원입니다. 먼저 사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7억대에서 3억대까지 유찰된 물건이죠. 굉장히 저렴하죠. 거의 50%예요. 건물의 상태를 한번 보면은 굉장히 외관이 깨끗해요. 세연쌤이 항상 말하지만 다가구는 노후가 많이 되지 않은 물건으로 선택하자. 왜냐하면 우리는 항상 낙찰을 받고 수익을 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출구 전략, 매도가 가능한 물건이어야 합니다. 현관문도 굉장히 깨끗하죠. 호실별로 이렇게 찍어놨네요. 전체적인 외관의 모습 굉장히 번듯합니다. 이 건물주가 되신 우리 경매 초보 회원님 너무너무 축하드립니다. 제가 다 뿌듯하네요. 그러면 우리 이제 지도를 보면서 함께 입지에 대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낙찰받은 물건은 포항시 북구 장성동에 있는 물건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주변에 아파트 단지가 많지 않아요. 여기 하나, 여기 하나, 네, 이 밑으로 와서 여기 하나, 여기 이제 브랜드 아파트가 이렇게 있네요. 아주 아파트 단지들이 드문 동네이고요. 그리고 위에 보면은 양덕동이 있는데 이 양덕동에는 아파트 단지들이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어요. 물론 양덕동 이 밑에 쪽으로는 마찬가지로 빌라들이나 다가구들이 이렇게 밀집되어 있는 곳이고요. 제가 다가구를 볼 때는 아파트 단지가 많지 않은 곳을 추천드리죠. 왜냐하면 빌라가 많이 모여있는 곳들, 이런 곳에 그 수요층들이 굉장히 많이 오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항상 쇼핑을 할 때도 쇼핑몰이라든지 이렇게 쇼핑을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이 모여있는 곳으로 가잖아요. 똑같은 심리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의 경험상 다가구는 아파트 단지가 많지 않고 학교가 가까이에 있고 그리고 연식이 오래되지 않은 거, 요거 포인트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요즘에는 원룸에 살든 투룸에 살든 혼자 살던 두 명이 살던 자가용이 없는 분들이 안 계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주차장이 아주 잘 되어 있는 곳으로 선택하시면 여러분들이 리스크 없는 투자, 수익을 내는 투자, 그리고 매도까지 원활하게 되어서 시세 차이까지 볼 수 있는 아주 완벽한 투자가 되실 겁니다. 그래서 이 낙찰 받으신 분도 마찬가지로 그냥 배운 대로 아파트 단지가 많지 않고 학교가 가까이에 있고 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양서초등학교하고 요 밑에 보이는 포항 장원초등학교 이렇게 있어요. 학교가 가깝고 그리고 연식이 오래되지 않고 주차장이 잘 되어 있고 그리고 근로자들이 거주할 수 있으면서 원룸만 있는 것이 아니라 1.5룸, 2룸이 좀 혼재되어 있는 이런 물건 정말 배운 대로 잘 찾으셨어요. 물건을 검색하다 보면은 이렇게 흙 속의 진주, 나만의 물건, 내가 투자하고 싶은 가슴 뛰는 물건들을 만나볼 수가 있습니다. 로드뷰를 한번 같이 보도록 할게요.
바로 이 물건이 낙찰받은 물건이죠. 굉장히 깨끗합니다. 다가구가 쪼름이 이렇게 줄지어 있네요. 여기가 다가구 이제 밀집 지역이거든요. 멀리 보이는 아파트 보이시죠? 저 멀리 아파트 단지들이 이제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물건을 낙찰받았고요. 다가구는 호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또 제가 하나 알려드리고 싶은 것은 아파트나 빌라를 낙찰받을 경우에는 한 호수만 신경을 쓰면 되지만 이 다가구는 호수가 굉장히 여러 개죠. 권리 분석하는 건 너무 어렵지 않을까 생각하시는데 권리 분석을 이 세연쌤하고 지금부터 차근차근히 한번 배워보도록 하고요. 다가구 물건을 볼 때 꼭 확인하셔야 되는 사항들이 있어요. 그런 부분들도 이 경매지를 통해서 확인하는 방법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랑하는 소행님들 지금부터 집중하세요. 잘 따라오시기 바랄게요. 다가구 건물을 볼 때는요, 이 건축물 대장을 반드시 확인을 하셔야 돼요. 세연쌤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건축물 대장을 확인하는데요. 처음 이렇게 건축물 대장을 딱 보면 내가 뭘 봐야 되지? 까만 건 글씨인데? 라고 생각이 드실 거예요. 여기서 봐야 되는 부분은 가구 수가 15가구 되어 있죠. 다가구는 19가구 이상 되면은 불법입니다. 그래서 공부상에 나와 있는 이 가구 수가 19가구 이하인지를 확인하시는 거죠. 그 다음에 확인하셔야 되는 거는 연면적입니다. 연면적은 건물의 이 바닥, 1층, 2층, 3층, 4층 이 바닥 면적을 모두 합한 면적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아까 서두에서도 말씀드렸듯이 660제곱미터 이하여야 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연면적 보이시죠? 네, 591.27제곱미터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습니다. 이 부분 꼭 확인하시고요. 그 다음에 확인해야 되는 게 주용도입니다. 이 주용도는요, 보시면 단독주택, 다가구주택이라고 잘 되어 있네요. 그러면 공부상의 용도와 현황상 지금 현재 다가구 주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잘 맞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 주용도에 근린시설 이렇게 되어 있는 경우도 있어요. 이런 거는 위반 건축물입니다. 이런 부분 놓치지 말고 잘 확인하시길 바랄게요. 경매 초보자분들 두려워하시는 다가구 권리 분석 지금부터 이 세연쌤과 함께 할 텐데요. 굉장히 어렵다고 생각하시지만 다가구는 좀 임차인이 많이 있잖아요. 하지만 이 세연쌤과 지금부터 권리 분석을 하면 아주 쉽고 빠르게 하실 수 있습니다. 한번 같이 보도록 할게요. 임차인이 쭉 보니까 11명의 임차인이 등재가 되어 있어요. 자, 하나하나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권리 분석은 말소 기준일 해서 2021년도 5월 2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말소 기준으로 해서 전입일자를 하나하나 비교해서 따져보시면 되겠죠. 전입일자가 2019년도 7월 23일이기 때문에 말소 기준일보다 느려요. 그렇기 때문에 대항력이 없다. 빈칸으로 되어 있지만 없습니다. 지금 김땡땡이라고 하는 사람은 전세권 등기자입니다. 그래서 이 전세권 등기한 날짜도 같이 보셔야 되는데요. 2019년도죠. 이렇게 비교를 해도 전입일자랑 비교를 해도 말소 기준일보다 늦기 때문에 대항력이 없다라고 판단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2번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대조를 해보는 거죠. 비교를 해보고 그러면 전입일자가 말소 기준일보다 늦구나. 대항력이 없네. 여기 없다라고 표시가 되어 있지만 이제는 우리 사랑하는 소행님들 이거 보실 수 있어야 되고 스스로 이렇게 해보셔야 돼요. 자꾸. 3번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대항력이 없죠. 그리고 4번은 뭔가 이 빈 구석들이 있어요. 보증금도 미상으로 돼 있고 확정일 배당 요구도 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우리는 이런 것들을 신경을 써야 할까요? 쓰지 않아도 될까요? 전입일자가 말소 기준일보다 늦기 때문에 대항력이 없죠. 대항력이 없기 때문에 보증금이 1억이든 2억이든 10억이든 우리는 신경 쓰지 않아도 됩니다. 그래서 패스하시면 되고요. 마찬가지로 5번도 마찬가지고요. 6번, 7번 네, 이렇게 쭉 내려오다 보면은 모든 임차인의 대항력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어요. 굉장히 깨끗한 물건이죠. 자, 이 낙찰자분도요, 이렇게 첫 입찰 물건을 다가구로 입찰을 하셨고, 그리고 대항력이 없는 아주 깨끗한 물건으로 해서 수익을 내신 거죠. 네, 여러분 너무 겁내지 않으셔도 돼요. 사실 경매지에는 위험한 물건도 있기는 하지만 우리 사랑하는 소행님들이 현실적으로 하실 수 있는 물건들은 이렇게 깨끗한 물건이 굉장히 많습니다.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 이 낙찰자분이 얼마의 낙찰을 받았고 얼마의 수익을 내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정가가 7억 5,874만 2,930원인데 3차까지 유찰이 되어서 거의 50% 할인 가격입니다. 3억 7,178만 4천원입니다. 이 물건은 3명이 입찰을 했고요. 당당히 4억 5,599만 9천원으로 낙찰이 되셨습니다. 너무 축하드립니다. 자, 우리 시청자 여러분도 함께 축하해 주실 거죠? 너무너무 아슬아슬해요. 이 구자를 쓴다라는 거. 예를 들어서 누군가가 1,000원을 더 쓴다면 1,000원으로 폐차하면 너무 아깝잖아요. 그래서 세연쌤은 이 구자를 쓰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 교육생 당당하게 이렇게 쓰셨어요. 어쨌든 낙찰이 됐기 때문에 상관없습니다. 자, 차순위하고는 거의 1,300만 원 정도의 차이가 나네요. 이 물건은 15개의 가구수로 되어 있었는데요. 각각 원룸이 몇 개인지, 1.5룸은 몇 개인지, 투룸은 몇 개인지 한번 살펴볼게요. 이 물건은 원룸이 8가구가 있었고요. 1.5룸이 5가구, 투룸이 1가구, 3룸이 1가구 이렇게 있었어요. 자, 원룸은요. 월세를 200에 30만 원 받을 수가 있고 1.5룸은 200에 40만 원, 투룸은 300에 50만 원, 3룸은 700에 60만 원 이렇게 받을 수가 있는데요. 자, 이 물건 4억 5,600만 원 정도로 낙찰을 받았는데 이 낙찰자분은요. 대출을 근저당 대출과 신용대출을 같이 이용을 하셨어요. 그래서 낙찰가의 70% 대출을 활용을 하셨고요. 이율은 4.5%로 받으셨습니다. 그러면 이 15가구에서 월세를 받는다면 총 보증금은 3,600만 원, 그리고 월세는요 550만 원을 받으실 수가 있어요. 그러면 낙찰금에서 대출을 3억 1,920만 원 정도 대출을 받고요. 취등록세하고 법무사 수수료까지 해서 한 900만 원 정도의 비용이 들어갑니다. 이 물건에 그래서 초기 투자금은 1억 4,500만 원 정도의 초기 투자금이 들어가고 보증금 3,600만 원을 회수를 하면 1억의 순투자금이 들어갑니다. 자, 550만 원에서 이자를 내야 되잖아요. 매달 그 이자를 120만 원씩 매달 납부를 하면 순수익은 430만 원입니다. 와, 너무너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분 같은 경우에도 정말 경매를 한 번도 배워보신 적이 없어요. 대구에 거주하시는 분인데요. 처음에는 이제 아파트 물건도 한번 봤다가 빌라도 봤다가 하시다가 월세를 받아야 되겠다라는 아주 간절한 마음으로 해서 수업 들은 내용 그대로 그리고 입찰 상담을 통해서 이렇게 훌륭한 결과를 내셨습니다. 그런데 에피소드가 하나 있어요. 아무래도 초보자분이다 보니까 처음에 조사를 할 때 조금 미흡한 부분이 많이 있었거든요. 시세 조사를 조금 잘못하셔가지고 제가 좀 잘못된 시세 조사를 다시 한번 조사를 했더니 그 금액이 되지 않았던 거죠. 매매 시세가를 너무 높이 잡으셨어요. 사실은 이 물건은 이제 감정이 좀 높게 되어 있는 물건인데 제가 항상 누누이 말씀을 드려요. 감정가는 시세가 아닙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저희가 이제 입찰 상담을 하고 처음에 우리 회원님이 설정한 입찰가보다 확연하게 좀 많이 내려가지고 입찰가를 썼어요. 그래서 아주 이렇게 좋은 결과를 내셨습니다. 자, 나중에 이거를 매도를 하면 시세 차익은 또 별도이겠죠. 저는 430만 원씩 이렇게 매달 나에게 수익이 되는 물건들은 팔고 싶지 않아요. 그죠? 여러분도 같은 생각이실 것 같아요. 하지만 우리가 한 번 더 점핑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잘 매도를 해서 좀 더 수익이 많이 나는 물건으로 재투자를 해서 부자의 대열에 빨리 함께 서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너무 기분 좋은 또 영상을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시켜드렸어요. 사랑하는 소행님들, 오늘 이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들 동기부여가 많이 되셨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이 낙찰자분도 지금 시청하고 있는 여러분들하고 똑같이 이 유튜브를 보고 항상 부자가 되기를 꿈꿔왔고 이 경매를 통해서 자산을 불리고 본인의 노후가 굉장히 편안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굉장히 조심스럽게 시작하신 분이세요. 대구에서 이렇게 온라인 수업을 들으시고 개별적으로 또 멘토링을 받아가면서 열심히 하셨습니다. 여러분도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소행님들 파이팅 하시고요. 마지막으로 세연쌤과 함께 화이팅 외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나, 둘, 셋, 화이팅! 다음에 만나요. 안녕!